사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재입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떨어졌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0.8% 올랐고 코스닥은 0.3% 떨어졌는데 HBM이 이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급반등 해버릴지 몰랐네요. 네. 근데 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코스닥이요? 네. 거래소는 안 올랐는데 코스닥만 유독 올랐는데 그렇다고 2차 전지가 끓은 것도 아니야. 오늘은 2차 전지 대장주들 끌지 않았는데도 올랐잖아요. IT 쪽에서 많이 급등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시가총액 상하종부터 다 올랐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은 2차 전지가 거래소로 넘어가잖아. 그것도 근데 넘어가면 네. 이 지수가 되게 가벼워지는 거야. 그렇죠. 지수가 되게 가벼워져. 그러니까는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골고루 다 올랐을까? 오늘 엔터하고 뭐 엄청나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로 이거 이동하면은 나머지들 가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좀 지수 움직임이 쉬워지니까 사전에 포석인가? 이런 추측도 들더군요. 추측 같은데요, 그냥? 추측이에요. 네. 정답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네. 네.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다 좀 빨아들였었는데 네. 오늘은 뭐 안 빨아들여서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골고루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그 코스닥 상위주들만 올랐어. 그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네요. 네. 그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코스피는 2,600 딱 끝났습니다. 네, 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개별 종목단으로는 급등 급락한 종목들이 되게 좀 많았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이제 개인만 1,5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도 1,40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만 매도를 했네요. 네,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1등 했습니다. HMM이 매각을 좀 이제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들렸던 얘기인데 네. 이제 진짜로 매각 공고를 좀 낸다고 하네요. 이번 네. 달에. HMM이 6.7% 올랐고요. 대한항공, 티웨이, 제주항공, 한진칼, 에어부산, 진에어가 1에서 3%씩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항공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올랐어요? 아침에 저희가 항공주 얘기를 했거든. 아침 방송에서. 그래서 꽉꽉 찹니까? 물어봤더니 다 꽉꽉 찹니다. 어디서 왔는데 꽉 차고 저기서 왔는데 꽉 차고 안 찬 데가 없어. 뭐 태국이고 어디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꽉 찼다는 거야. 그럼 가겠네요. 그랬어. 네. 갔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일 때려치고 리딩방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이거는 근데 오른 것도 아니죠. 1에서 3% 올랐어요. 그래도 업종 1등으로 올랐잖아. 이유가 없는데 올랐잖아. 그러니까 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1%에서 2% 올릴 수 있는. 뭐 누구처럼 얘기하면 막 10% 이렇게 나는 그 능력은 안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나도 이거 회원제 리딩방 해가지고 회원제 리딩방은 몇백억씩 번대. 1년에 많이 벌면. 저도 예전에 그런 유혹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한 번씩 리딩방 그 종목을 하나씩 그 선정을 해달라. 왜냐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이런 주식 잘 제대로 이렇게 잘 모르고 깊이 있게 분석을 안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분석을 좀 해가지고 코멘트 이렇게 달아주면서 종목을 추천할 거를 하루에 한두 개씩 좀 이렇게 날리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한테 이렇게 왔겠죠.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제안이 막 월 한 400만 원이었나? 굉장히 큰 금액을 네, 그 정도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종목만 한두 개만 줘라.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렸거든요. 당연히 근데 거절을 했지만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큰 푼돈이야, 푼돈. 300만 원. 저한테는 그 정도 주지만 그들은 뭐 몇 억씩 이렇게 챙길 수도 있는 몇백억씩 번다니까 1년에. 그러니까 몇백억이요? 진짜 몰라? 몇백억이나 벌었어요? 몇백억씩 벌어요. 그래서 나 전업 한번 해볼까 리딩방으로 오늘 이 항공주들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딴 데로 한눈 팔면 제가 그때 이제 그 제안 받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워렌 버핏의 명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 걸리지만 그걸 잃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 이게 딱 그 명언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자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항공주가 없으니까 오늘 편하게 얘기한 건데 누가 질문을 해서 항공주를 갖고 있으면 말을 못했겠지. 꿀먹은 버거니처럼 있었겠지, 그죠? 항공주가 없어가지고 막 편하게 했는데 근데 리딩방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돼. 이제 다 팔고 계속 안 갖고 있는 주식 갖고 말로만 썰을 풀어 갖고 하는 거잖아.
우리 한국 증권계의 가장 큰 게 이 주식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주식 가지고 교육하는 게 제일 큰 시장 아닙니까? 그다음 리딩만 하는 게 제일 큰 시장이잖아. 그쵸. 근데 나는 이제 주식이 재밌어서 근데 그건 못할 것 같아.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재밌어. 그렇습니다. 그쵸. 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제가 잘 재미가 없어서 안 된다. 보필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다니까. 그 리딩만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자기가 선행적으로 먼저 산 다음에 그다음에 남들 사게 해가지고 거기다 팔아넘겨가지고 그건 진짜 벌잖아요. 아니 그건 나쁜 짓이. 그건 범죄고. 그게 이제 보통 리딩망의 수익. 아니야. 아니에요? 회원제 한 달에 30만 회원제도 원씩. 그렇고. 그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받는 게 그게 몇백만 원, 몇백억씩 되는 거야 1년에. 그게 어마어마. 한 1000명만 있어도. 그럼요. 네. 아무튼. 불법적인 영역은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의료 정밀 섹터에서는 덴티움이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가 3등했습니다. 네. IS 동소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좀 부각돼서 7% 정도 상승했고 시멘트 주들이 보통 오른 건 아닙니다. 네. 운수 장비 섹터가 꼴등을 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조선주가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오션만 4%대 하락을 했고요. 하나오션 그 조선주들의 이제 PBR 그 밴드를 한번 보니까 하나오션만 독보적으로 위로 그 경계를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비싸다니까. 네, 하나오션이 독보적으로 깼어요. 물론 이제 방산과 결합해서 뭐 시너지 이런 얘기로 좀 수긍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뚫었습니다. 물론 네. 현대중공업도 항상 이제 그 멀티플 상단을 터치하면 내려오곤 했었는데 그 어느 정도 상단까지 좀 위치한 것 같고. 네. 네, 조선업도 이제 뭐 멀티플이 좀 많이 차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예. 물론 뭐 슈퍼사이클 간다고 하면 뭐 일시적으로 상단을 뚫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아가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대차가 0.7% 정도 하락을 했고 덕양산업, 서현이와 세종공업, 명신산업 다 부품주들도 2에서 4%씩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안에서는 뭐 올라간 건 좀 많이 올랐고 드림텍,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는 막 많이 올랐고요.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퓨처엠, LG전자 이런 데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오늘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좀 한미 반도체가 막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되돌렸습니다. 뭐 PSK홀딩스, 이라이콤, 제우스 이런 데는 뭐 두 자릿수나 상승을 했고요. 뭐 오로스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덕산, 하이메탈 다만 5에서 7%씩 반등을 했습니다. 약간 테마로 도네 이제 슬슬. 테마죠 약간, 사실. 약간 테마인데 이제 슬슬. 네. 네. 그냥 연관 있으면 뭐 수주가 일단 뭐 어느 정도만 나왔지만 아직 그 숫자로 어느 정도 밝혀 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일단 막 매수 지르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네 그래도 뭐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네. 네, 삼성 파운드리 얘기가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설 짐 켈러하고 AI 칩을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짐 켈러 마술사죠. 네. 이 사람이 간 부흥이 있었죠 항상. 네. 이 사람의 손, 야 진짜 마이스터 오브 마이스터. 애플, 테슬라, 인텔, AMD를 거쳐서 다 반도체 설계를 좀 주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텐스토렌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CEO로 있는데 삼성이 이 텐스토렌트 하고 그리고 그로크라는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로크를 창업한 조너선 로스 이 사람도 구글 출신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산으로 이어지면 5나노 이하 EUV 공정이랑 2.5D 패키징 설비를 활용해서 생산한다고 하고 최근에 이 3나노 수율 60% 돌파 소식과 함께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2년 후 프리미엄 모델에 탑재될 이 차량 칩 수주를 뭐 한다라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는 사실 거의 제로 소멸로 반영을 하다시피 하고 디자인 하우스들이 장초에 떴다가 싹 다 가라앉았는데 오늘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19% 상승, 가온칩스 4.5% 상승, 코아시아 2.4% 상승. 네, 이것도 뭐 실적 보면은 이 디자인 하우스들도 계속 적자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너무 심해서 자본 잠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수준이에요. 이거 사기가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네. 아무리 굉장히 뭐 미래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재무 보면은 사실 좀 두렵긴 합니다. 이것도 유상증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참 어제 이거 참 시간차 공격인 것 같아요. 어제 호재가 나왔는데 오늘 반영을 하는 거는 이제 2차전지 섹터에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분리막도 쇼티지 나온다. 그리고 뭐 ST 이 리서치였나요? SNE 리서치. SNE 리서치. 거기 아주 유명합니다. 네, 거기서도 요즘 왜냐면 이 전기전자 쪽 리서치가 다 SNE 리서치야. 그렇죠. 저는 쪽에서 많이 통계를 냈죠. 너무 궁금해. 네. 거기서 이제 전망을 이제 분리막 업체들 굉장히 높게 75% 점유할 거다. 2030년 기준이지만 전망을 했는데 그것도 좀 늦게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WCP랑 SKI 테크놀로지 국내 이제 1, 2위 글로벌 분리막 회사죠. 4에서 한 7% 사이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 우리 대단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또 제가 이거 도레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도레이 한다 그러세요. 댓글로 그렇게 다. 그렇지. 그 회사가 딱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네. 그래서 뭐 양극재가 오늘은 조금 쉬어갔고 분리막, 뭐 동박 그리고 전액 업체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시간내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매출이 249억 달러, 컨센이 244억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47% 상승이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나오곤 있고요. EPS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0.82%가 0.82달러가 컨센이었는데 0.91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2분기 차량 인도는 46만 6,100대 정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83%나 굉장히 크게 늘어난 최대 기록을 세웠고요. 공격적인 가격이나 정책 때문에 이렇게 차량 인도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OPM 그 영업이익률이 9.6%예요. 한 자릿수로 바뀌었는데 전년도에 14.6%에서는 상당히 많이 한 3분의 1 빠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마진이 줄긴 했는데 사실 EPS가 컨센을 상회했잖아요. 마진을 딱 고려해서 EPS 컨센이 나온 건데 그게 상회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악재로 해석을 하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악재 아닌가요? 뭐 그것도 그렇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없었어 최근에. 그러니까 조정할 때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조정의 빌미를 영업이익률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딴 데서 못 찾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맞아요. 이렇게 매출을 늘려야 되고 점유율을 늘려야 되는 이게 방향성은 정확히 맞고 그다음에 인도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플랫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방향 굉장히 회사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애매한 거야. 아침에 계속 애매합니다. 계속 그랬던 게 방향성은 맞는데 OP 마진이 9.6% 나와? 근데 그 주가는 이래? 그러니까는 주가가 낮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이 실적이나 이거는 다 뭐 아름다워. 제가 보기에는. 근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주 궁극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처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더 식어갈 텐데 2차 값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를 생각해 보면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차가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가 제일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가 적정한 가격대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저거 현대 뭐가 많이 팔리더라? 소나타. 그쵸. 소나타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제 그 정도의 가격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얘네는 그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절대 가격이 조금 좀 문제라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7,500불 이렇게 받아서 그것들을 넘기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만약에 내년에 꺾이게 되면 조금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소비의 여력이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연기관 차보다 비싼 차니까. 그 우려가 지금 내연기관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 빠지는 건 그것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전히 주가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HMM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요. 7월 내로 공개 입찰 경쟁 방식으로 매각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지금 산업은행이랑 해양진흥공사가 20%씩 갖고 있어서 40% 정도 지분 정부가 갖고 있는데요. 대주주가 보유한 이 연구체가 2조 7천억 정도 있습니다. 요거 전량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하고요. 다만 1조 원만 인수 전에 미리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조 7천억은 추후에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지속 보유한다라고 합니다. 매각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하면 5조 원 정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총이 10조니까 요거 40% 지분이면 4조인데 경영권 프리미엄 좀 더 쳐가지고 5조 원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조 원이면 상당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SM 그룹 있죠?
그 엔터 SM 말고요. 이 SM 그룹이 인수 의사를 먼저 타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삼남 아이스톤가 약자 SM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근데 SM뿐만 아니라 이 태핑해 본 결과 이 인수 후보 기업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인수하길 원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거론되긴 합니다. 뭐 포스코 등등 여러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포스코 어디로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포스코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 옛날 그 갖고 있잖아요. 뭐 그 이거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고. 근데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 자금을 지원해주고 정상화시켜서 정부도 조금 좀 돈 좀 벌고 나가는 이런 그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예. 네, 어려울 때 이렇게 정부가 이런 역할 안 해주면 네. 아무도 안 해주면 뭐 망하는. 사실 이 회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아예 없어졌어. 회사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렇죠. 예. 한진해운은 어떤 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쉽죠. 예. 예. 네, 뭐 여전히 뭐 해운 업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주가는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간으로 8% 정도 하락하더라고요. 네. 네, 계정 공유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입자는 8%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82.9억 달러 예상했는데 81.8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계정 공유를 금지를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독료 인상을 이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 그 계정 공유 금지하면서 좀 가입자가 좀 빠진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는 여전히 이렇게 넷플릭스가 힘들면 국내 투자도 조금 많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이 그 드라마 편성 수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분기부터 광고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전년 대비 한 30%씩 시장이 떨어지면서 편성수가 계속 줄고 예능으로 대체하고 이런 상황 그렇죠.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콘텐츠들, 드라마가.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직도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2분기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 이 하락률이 줄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뽑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반등으로 갈 것이냐? 3분기 시작인 7월 달부터는 조금 다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 우려 요인입니다. 네. 네. 다 우리 탓이야. 우리 탓이요? 우리가 여기서 웃기면 안 돼. 방송국이 어려워져. 유튜브 때문이죠. 우리가 웃기면은 방송국이 굉장히 우리도 조금 영향을 주긴 했죠. 그렇죠. 그게 참 힘들지. 기자도 이제 힘들어졌고 방송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옛날엔 주식 방송하면 뭐 한경 와우 뭐 이렇게 몇몇 개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만 틀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나이 든 아저씨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환갑 넘으신 분들 사회에서 이제 다 졸업하셨잖아. 예를 들어 회사에서 졸업하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됐을 거 아니야? 열심히 했으면.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답답할 거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유튜브에서 불러주잖아. 얼마나 신나. 얘기를 하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모아가지고 허브 역할을 하는 게 기자들인데 그분들이 앞에서 그냥 대놓고 자기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져. 그냥 대놓고 그냥 면전에서 얘기를 하니 기자들이 되게 골 때려진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방송국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